자, 테마 16, 제16장의 105페이지 기체 관련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진행합시다. 자, 필수 예제 16-1 경희대 2015학년도 모의논술 문제로 바로 시작을 할게요. 제시문 가. 자, 여기 이 단원 전체에서 우리가 좀 중요하게 보는 게 이제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기체의 중요한 특성으로서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과 이제 실제 기체의 어떤 현상들, 기체에 대한 어떤 현상이라면 보통 부피, 압력, 그다음에 몰수, 온도에 관련된 것들이야. 알겠지? 그런 상호 관계들이 어떻게 되어지는지, 또 이상기체와 이제 실제 기체와의 어떤 차이들에 대한 것, 또 기체의 어떤 화학적 반응에 대해서, 기체의 화학적 반응에 의해서 여러 가지 변화들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그런 것들을 대표할 수 있는 어떤 양으로서 압력과 부피, 온도의 변화들이 나타나게 되고, 특히 그 중에서 압력과 부피에 관련된 내용으로서 돌턴의 이제 부분합 법칙이라고 하는 좀 중요한 어떤 이제 양적 계산에 대한 그 규칙성들을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는지 이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좀 살펴보게 될 겁니다. 물론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고 있지. 그치? PV는 NRT에서 알고 있을 텐데 그와 관련한 양들을 어떻게 문제화 되어지는지, 내용들이 어떻게 문제화 되어지는지 그부터 시작하도록 합시다. 제시문 가.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실제 기체에 적용하면 잘 맞지 않는다. 자, 이상기체는 분자 자체의 부피를 무시할 수 있고, 분자 간 인력과 반발력이 없는 가상적인 기체이다. 이런 요소들 때문에 안 맞는 거지, 사실은. 이상기체 1몰에 대해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나타내면 몰수를 1로 잡으면 RT분의 PV로 이 값이 항상 1을 나타내지만, 실제 기체 1몰에 RT분의 PV 값은 1몰에 RT분의 PV 값은 1에서 많이 벗어난다. 즉 몰수 값이 실제로 1과 같이 이렇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뜻이야. 기체의 압력 변화에 따라서 RT분의 PV의 분자에 해당하는 압력 P의 변화에 대해서 RT분의 PV 값을 그래프로 나타내면 다음 그림과 같이 실제 기체와 이상기체의 차이를 알 수 있다. 그래서 그 이상기체는 1.0으로서 항상 이렇게 점선으로 일정하게 나타나야 되지만은 실제 기체들은 지금 그 CH4, H2 수소 정도를 제외하고는, 수소는 뭐 일정하게 이렇게 낮은 기울기를 가지고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압력의 변화에 대해서 다른 물질들 같은 경우에는 순간적으로 압력이 낮은 상태지, 그치? 연기압 근처에 압력이 낮은 상태에서는 오히려 몰수가 실제 몰수보다 떨어져서 나타나 보이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야. 알겠지? 실제 몰수보다 떨어져서 나타나는 현상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RT분의 PV의 측정값이, 그 다음에 기울기가 상당히 급격하게 이렇게 증가하는 이런 이제 양상을 보인다. 그래서 압력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어떻게 되게 돼? 압력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치? 이상기체와 그 다음에 실제 기체와의 차는, RT분의 PV 값의 차는 훨씬 더 커지게 된다. 그러니까 실제 몰수보다 기체는 압력이 커질수록 실제 몰수보다 어떻게 되는 거야? 그 몰수가 크게 나타난다는 거야. 측정에 의해서. 크게 나타난다는 뜻이지. 그리고 압력이 굉장히 크게 증가하면 결국 기체는 기체 상태로 존재하지 못하고 압력에 의해서 액체라든지 다른 상태로 전이하게 되지. 그치? 그리고 이제 여기에 가장 낮게 나타나는 요 기압들을 살펴보면 요게 이제 1기압에서 10기압 정도 이런 식으로 나타나거든. 그래서 우리가 보통 1기압 상태에서는, 0기압에서는 거의 같지만은 1기압 정도만 올라가더라도 그 상당한 차이가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어. 제시문 이 원인에 대한 생각을 해보자는 거야. 문제도. 실제 기체에 잘 적용되는 식 중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은 반데르발스식으로 다음과 같다. 반데르발스식의 전체적인 형태는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과 비슷한데, 그래서 P와 V의 곱이 있고, 그 다음에 NRT가 있는데, 거기에 다른 두 개의 항이 좀 특별히 추가되었지. 그래서 V분의 N의 제곱에 A라고 하는 어떤 상수의 곱이 항이 압력 부분에 추가되었고, 즉, 압력이, 요 보는 원리는 지금 실제 압력보다 부피와 몰수의 제곱에 비례한, B의 제곱에 비례하는 압력의 추가 구성 상태가 있다는 것이고, 이제 실제 이거는 입자들 간에 뭐 때문에 그래? 실제 입자들 간의 분자 운동이라든지, 그 다음에 상호작용 때문에 나타나는 힘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야. 알겠지? 분자가 상호작용하는 힘 때문에. 그 다음에 부피는 오히려 N 몰수에 비례하는 어떤 값을 빼게 되는데, 이거는 실제 입자들이
공간에 차지하는 부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점입자로서의 부피가 존재하지 않는 입자들이 아니라 실제 입자들이 부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부피상에서의 어떤 차이를 갖다 이건 보여주는 양이야. 알겠지? 그런 양들을 감안하여서 LRT라는 식으로 연결해 준 게 이게 반데르발스 식입니다. 물론 이 식을 외워야 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지금 볼 때 아 이런 게 있구나 하고 어떤 것들이 대략적으로 감안되었는지 그것만 머릿속에 한번 이렇게 잘 염두해서 문제 봐둬. 여기서 A는 입자의 인력, 입자의 인력이라는 거는 입자 간 상호 작용력이지 정전기적인 힘이라든지 만류력이라든지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야. 그게 이제 압력에 영향을 주는 거야. A는 상수 A는 입자의 인력에 대해 이상기체의 압력을 보증하는 상수이다. 그 다음에 B는 기체가 들어있는 용기의 부피에서 실제 기체 분자의 부피가 가지는 부피. 입자 하나 가지는 부피에다가 몰수를 곱한 거야. 알겠지? MB. 네. 그렇게 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그것을 뺀 기체 분자가 실제로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의 부피를 보정해서 여기다 쓴 거다. 알겠지? 자, 이런 방법으로도 이제 접근을 한다는 뜻이야. 실제 기체에 대해서. 문제 1. 재심은 가의 그래프에서 실제 기체의 곡선 H2는 제외하고 H2를 제외하고 특이한 현상이니까 실제 기체의 곡선들이 처음에는 아래로 내려갔다가 나중에 위로 올라가는 이유에 대해서 기체 분자 운동론 PV는 LRT에 대한 여러 가지 가정이지. 자, 가정을 갖다가 통화해서 설명하라. 실제 그 가정들이 실제 기체에 어떻게 다르기 때문에 저런 현상이 나타나는가. 그러니까 내려갔다 올라가는 이유 다 설명해야 돼. 그리고 이때 각 곡선들이 이상기체에 대한 수평선을 가로질러 지나게 되는데 그렇다면 가로지르는 그 교점들이지. 가로지르는 그 교점에서는 기체가 이상적으로 행동한다는 의미인가? 그에 대하여 답하고 그 이유를 논술하시오. 꽤 논술 문제 나온 논술 문제다. 응? 느낌이 좀 그치? 풀기는 좀 들어올지 몰라도. 그래서 이런 교점 그렇다고 한다면 아 이게 다른 데는 차이가 있으니까 다른 점들은 차이가 있으니까는 뭐 이상기체하고 다르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교점에서는 수소를 제외한 이런 교점에서의 각각의 뭐 N2라든지 그 다음에 CH4라든지 CO2가 이 교점 부분에서는 그럼 이상기체와 같은 행동을 하는 것인가? 실제로는 그렇지 않겠지. 왜냐하면 이런 점이 된다고 해서 입자 자체의 부피라든지 상호작용력이 사라진다라고 할 수는 있다 없다? 없어요. 없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저렇게 보일 뿐이라는 거지. 그치? 이제 그분에 대한 설명을 어떻게 무엇을 근거로 해서 설명할 것인가. 뭐 근거라기보다는 이미 다 얘기한 거야. 그치? 일시적으로 그런 부위에서 그런 현상이 나타날 뿐이지 앞에서의 어떤 원론적인 어떤 원인을 갖다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한번 나타날 뿐이지 실제로 그러한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만 마지막 부분에 언급만 해주면 되는 거야. 너무 부담 갖지 말고 그 부분은. 자, 그래서 이제 실제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려고 접근을 해보면 문제 1번의 경우에 자, 기체 분자 운동론을 중심으로 설명하라고 했어요.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를. 기체 분자 운동론에 따르면 자, 기체는 용기 벽에 충돌할 때 단위 면적당 받는 힘의 크기 자체가 압력이지. 그치? 기체의 압력인데 아까 이제 반데르발스 식에서처럼 실제 기체에서는 이런 압력에 대한 작용력이 상호작용력이 존재하지. 그치? 입자들 사이의 상호작용력. 낮은 압력에서 그래프가 아래로 내려가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 봐봐. 이게 제시문의 힌트가 있는 거야. 이걸 배우지는 않았잖아. 그치? 네. 배우지는 않는데 제시문의 힌트가 있어. 뭐냐면 반데르발스 식을 왜 준 거냐면 거기다가 반데르발스 식의 그런 설명에 있어서 A라고 하는 값은 상호작용력에 의한 압력을 보정한다 그랬지. 네. 그치? 그러니까 지금 제시문 가에서 지금 제시문 가의 그래프를 보게 되면 가의 그래프의 가로축이 뭐의 변화에 대해서 RT분의 PV를 본 거야? P. 그치, 압력의 변화. 자, 그러면 그 압력의 변화라고 하는 것을 반데르발스 식에서는 어떤 부분에 영향과 연결시킬 수 있어? V분의 N의 제곱에 A하고 관련되어 있는 항이라는 얘기야. 네. 그래 안 그래? 그래요. 그리고 그 제시문 밑에 뭐가 있어 내용에? 아 요거는 입자 간 상호작용력을 고려한 것이다. 알겠지? 네. 그러니까는 제시문 가의 그래프에서 압력에 따른 RT분의 PV의 그런 오차지. 그치? 오차라기보다는 그런 실제 현상과 이상적인 상태와의 그런 차이에 대한 원인을 갖다가 어디에 살펴보는 건 제시문 나에 있는 상호작용력. 압력에 영향을 주는 압력에 의한 그런 변수인, 보정수인 상호작용력에 초점을 맞추는 거야. 그래서 요걸 지금 얘기하는 거야.
낮은 압력에서 그래프가 아래로 내려가는 것은 기체들 사이에서 공유결합 기체들이지 또, 그치? 공유결합 분자들이지? 뭐가 있어? 기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으로써? 분산력. 그치, 분산력을 핵심으로 두는 거예요. 그래서 분산력 등 기체 분자 간의 상호작용 인력 때문이다. 인력 때문이다. 그 인력 때문에 압력이 어떻게 된다? 그치, 외부 압력이 커지게 되는 거야. 알겠지? 외부 압력이 기체의 용기라고 하자. 기체가 들어있는 용기에 외부 압력이 커지게 되면 분자 간 거리가 짧아지게 되면서 어떻게 되는 거야? 분산력이 작용해서 강하게 밀착해서 당기는 힘이 작용하는 것처럼. 알겠지? 오히려 반발하는 것처럼. 약한 분산력에 의해서 반발하는 것처럼 그렇게 힘이 나타난다는 뜻이야. 그래서 전체 몰수가 오히려 작은 것처럼. 알겠지? 네. 그래서 인력 때문이고, 이때 이제 이런 걸 좀 논리적으로 연결시키는 조금 힘들지 몰라도 한번 쭉 읽어보자. 그러면 낮은 압력에서 그래프가 아래로 내려가는 이유를 생각해 보게 되면, 분산력 때문에, 상호작용 때문에, 대신에 이제 낮은 압력에서는 분자들의 운동이 느려요. 느리지. 그래서 분자의 운동 속도가 늦기 때문에 분자들의 부피가 어떻게 되어져? 운동이 느리니까 분자 자체가 움직이는 공간의 여유들이 상당히 많이 있단 말이야. 그치? 네. 그래서 부피 자체에 대한 문제점은 무시가 가능해. 그러나 상호작용 자체는 공간의 부피하고는 상관이 없지. 그치?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무시가 되어가지고, 입자 자체의 부피가 무시가 되어서 오히려 최초의 상태보다, 외부 압력이 증가하게 되면은, 몰수가 오히려, 입자수가 오히려 작은 것처럼 나타나게 된다는 얘기야. 현상이. 네. 알겠지? 자, 그런데 반대로 압력이 오르게 되면, 점차로 압력이 계속해서 오르게 되면, 분자 간의 거리는 어떻게 돼? 점점 가까워지겠지? 네. 그러면 상호작용력이라든지 입자의 크기, 특히 입자의 크기를 무시할 수 있는 상태가 돼야 안 돼? 안 돼요. 그치. 분자 간의 반발력이 생기게 되고, 그 다음에 분자 간의 반발력이란 결국 밖으로 폭발하게 만드는 거지? 네. 그래, 안 그래? 분자 간의 인력도 인력이지만, 가까워졌을 때, 인력이라고 하는 거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해서 커질 수도 있지만은, 입자들이 너무 가까워지게 되면 상호간 어떻게 반발력도 작용하게 되지? 그래서 네. 우리가 분자와 분자 사이의 거리라고 하는 것은 영기압에서 적당한 정도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평형을 이루는 거리가 되어지게 되는데, 낮은 온도에서는 입자들의 분자 운동이 활발하지 않으니까는 오히려 그 입자들이 있는 공간만큼이 뻥 비어있는 공간처럼 나타나서 오히려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야. 입자수가 오히려 적은 것처럼, 거기 입자가 없는 것처럼. 응? 그런데 이게 압력이 증가하게 되면 입자들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지게 되고, 이것들이 오히려 끌어당기는 힘의 작용력을 크게 하는 게 아니라 입자들이 가까워지면서 자기들의 공간, 입자 고유의 공간을 차지하려는 그런 성질, 그 대표적으로 이제 청력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돼. 알겠지? 그래서 입자들이 가까워지면서, 필요 이상으로 가까워지면서 어떻게 된다? 청력의 작용이 커지게 된다. 그래서 마치 외부로 밀어내는 압력의 크기가 더 세지는 것처럼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거지. 알겠지? 그런 반발력이 외부에 대한 압력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기체의 실제 압력은 어떻게 된다? 더 증가하게 된다. 이 두 가지 내용을 딱 외워둬도 좋아, 요거는. 알았지? 네. 요거는 이제 사실 선생님이 이렇게 원론적으로 뭐 설명을 하지만, 그런 설명들이 과연 이 내용에 합당한가?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는가라고 하면은,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데 꼭 그렇게만 생각하나? 이런 의문이 들 수도 있거든. 응? 네. 그리고 잘 이해하기 조금 힘든 부분도 있을 텐데, 아예 내용을 요거는 그 두 가지, 저 그래프 나오고 그 감소하고 증가하는 부분에 대한 원인을 이야기해라 라고 한다면은, 이제 낮은 압력에서는 분자 간 운동이 느리고, 분자 간 운동이 느리면은 입자의 개체수가 작은 것처럼 표면적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과, 압력이 커지게 되면 분자 간 거리가 가까워지고 상호 간의 청력의 작용이 더 커지게 된다. 알겠지? 네. 입자의 자리 차짐 현상 때문에 분자 간의 반발력이 생기게 되고, 실제 외부에 나타나는 압력은 더 크게 나타나게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하면 되겠지. 그치? 나중에는 이제 액체나 고체 같은 상태 변화 같은 특성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고. 이때 용기의 부피 외에 기체 자체의 부피까지도 어떻게 되게 돼? 이때는. 이것도 감안해야 되지. 그치? 네. 그래서 중요하게 작용하게 돼서, 요걸 이제 배제 부피라고 뭐 따로 용어를 붙였지만, 이걸 특별히 뭐 알아둘 필요는 없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게 된다. 그래서 RT분의,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가 앞의 질문이고, 두 번째, 마지막 질문이지. RT분의 PV가 일시적으로 이상기체와 일치하게 되는 점들. 그치?
그래서 RTN의 PV가 일시적으로 1위 값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이 각각의 기체들이 실제 이상기체와 같을 수는 없겠지. 그치? 네. 이상기체가 같을 수는 없고, 제시문해처럼 분자 간의 인력이라든지 반발력이, 만일 이상기체와 같은 상태라면 뭐가 없어야 돼? 부피라든지 입자 부피라든지 반발력이 없어야 되지. 상호작용력이 없어야 되지. 그치? 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없는 상태는 아니고, 기체의 부피 또한 무시할 수 없는 것도 아니다. 다만 이 지점에서 어떤 것? 앞에서 언급한 대부분은 이제 꺾어졌다 올라가는 거니까 압력이 커질 때 입자들의 반발력이 커진 거지. 그치? 네. 처음에 낮은 상태, 마치 입자수가 적은 것처럼 보이는 상태로 갔다가 점점 반발력이 증가해서 압력이 커지게 되는데, 이때 증가하는 반발력이 앞에서 줄어든 그런 이제 느린 운동에 의한 그런 이제 입자수 감소 현상, 입자수의 감소함과 같이 보이는 현상을 어떻게 되는 때 상쇄되어지는 지점일 뿐이지, 이런 걸 뭐라 그래? 보통 동적 평형 상태라 그래. 알겠지? 네. 동적 평형 상태. 이러한 동적 평형 상태에 의해서 나타나는 하나의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이는 것이지, 실제로 이런 것들이 존재하지 않거나 무시하는 그런 상태는, 이상기체와 같은 그런 상태는 아니다라고 이렇게 정리해주면 되겠죠. 그치?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런 요소들이 상쇄되어서 이상기체처럼 보일 뿐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되겠어. 그리고 요걸 갖다 이제 분자 간 인력이 분자 간의 반발력과 어떻게 되어지는 상태? 같아지는 상태, 상쇄되어지는 상태. 그래서 이런 걸 다 통틀어서 동적 평형 상태라 그래, 알았지? 그래서 이런 동적 평형 상태에 의해서 나타나는 일시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지. 알겠지? 네. 자, 문제 2번. 자, 반데르발스식의 B에 대해서 부피에 대한 보정수야. 알겠지? MB라고 되어 있던 부분. 반데르발스식의 B에 대해 이론적으로 이해하는 한 가지 방법은 이제 배제 부피를 계산하는 것이다. 자, 앞에서 잠깐 답안 속에 언급됐지만 배제 부피를 계산하는 거다. 부피에 대한 얘기니까. 배제 부피란 한 원자 주위에 다른 원자의 중심이 침범할 수 없는 부피다. 이게 나중에 반발력으로 작동한다 그랬지? 네. 크기가 같은 두 개의 원자가 가장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거리가 두 원자의 반지름의 합이라고 가정하면, 두 원자의 반지름의 합, 원자가 충돌한다는 얘기지, 이 거리에 있다는 얘기는 실제로. 네. 합이라고 가정하면 그 원자 하나의 배제 부피는 실제 부피의 8배가 되어짐을 증명해라. 그러니까 주변의 8배만큼을, 가장 가까워질 수 있는 게 그 원자 반지름, 두 개의 원자가 반지름 아래 원자가 가장 접근할 수 있는 거리가 두 원자 반지름의 합이라고 가정하면, 즉 원자가 딱 맞닿는 그 상황까지가 가능하다고 한다면, 배제 부피, 그 안의 영역으로 더 이상 들어올 수 없는 부피의 영역이지. 네. 그치? 그 부피가 8배가 되어짐을 증명하라.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요거는 문제의 내용만 이해하면 계산으로 그냥 바로 끝나는 거거든? 결국은, 분자가, 반지름 R인 이런 분자가 있고, 또 다른 입자가 이렇게 있다고 하자. 반지름 R인 입자가 이렇게 있다고 하자. 이 관계보다 더 가까이는, 즉, 겹쳐질 수 있도록 들어올 수는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입자가 다가올 수 있는 위치라고 하는 것은, 입자가 다가오지 못하는 공간은 결국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원자에서 다른 원자의 중심까지, ER이지. 그치? ER의 공간을 가지면서 사방의 공간에 이만한 구의 영역 내에는 다른 입자의 중심이 들어올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치? 이 공간 내에는 다른 입자가 존재할 수 없다는 거야. 입자의 존재 위치를 중심을 대표해서 쓴다면. 그치? 어떤 입자의 중심이 이 공간 안에 있을 수는 없다는 얘기지? 네.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 이제 배제 부피라고 하고, 이걸 계산해 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구의 부피 계산하는 거지? 그치? 네. 그래서 구의 부피 어떻게 돼? 3분의 4 파이 R의 세제곱인데, 요때 요 R 대신에 뭐가 들어가는 거야? ER이 들어가는 거지? 그치? 그래서 ER이 들어가가지고 3분의 4 파이 2R의 세제곱이 되어서 원래 부피의 몇 배? 입자가 차지하는 요 공간의 부피가, 그치? 네. 3분의 4 파이 R 세제곱이라 한다면 8 곱하기 3분의 4 파이 R 세제곱이 되어서 원래 부피의 8배가 되어진다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배제 부피를. 알겠지? 네. 이거는 뭐 화학적인 어떤 원리라기보다 간단한 이제 기하학적인 특징과 이 배제 부피라는 것이 어떻게 정의되어 있는가를 문제에서 정확하게 읽어낼 수 있으면,
되는 문제야. 알겠지? 그래서 화학적 계산 문제로서 이런 문제 너무 어려움을 겪지는 말자. 그 용어에 대한 정의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한다면 이런 문제가 그렇게 어려운 문제들은 아니다. 알겠죠? 네. 자, 그래서 원자 1 또한 원자 1몰에 대한 배제 부피가 바로 B이다. 일반적으로 부피 보정상수 B는 기체 입자가 커짐에 따라서 증가하게 되는데 입자가 커짐에 따라서 당연히 이 부피 보정상수만큼의 부피 보정을 더해줘야겠지. 그치? 네. 증가하게 되는데 이때 B를 계산하여 이럴 때 B를 계산하여서 이러한 관찰이 이론적으로 뒷받침되는지 앞에서의 이러한 기체 입자가 커짐에 따라서 보정상수가 증가하게 되는, 커지게 되는 이러한 현상이 이론적으로 실제로 뒷받침될 수 있는지를 갖다가 설명해라. 요건 조금 어렵다. 그치? 딱 느낌이. 그래서 일단은 이제 부피에, 배제 부피에 대한, 배제 부피가 입자 부피의 8배가 되어지는 상황에 대한 간단한 계산을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거고. 그치? 자, 그 다음에 이 결과를 바탕으로 이제 두 번째, 문제의 후반부에서 요구하는 사항. 위 결과를 바탕으로 분자 1몰이 가질 수 있는 부피, 차지하는 부피. 그치? 부피는 위의 배제 부피에다 당연히 뭐만 하면 돼? 입자수만큼을 해주면 되겠지? 자, 요거 추적하는 과정 요거를 한번 잘 봐둬. 그래서, 아보가드로의 수를 N이라고 한다면, NA라고 한다면, 아보가드로의 수, 6 곱하기 10의 23승계의 아보가드로의 수가 하나의 입자당 이렇게 되니까. 그치? 그 수만큼을 곱한 공간이 입자들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없는 공간이 돼버리는 거지. 그치? 네. 곱해지고 두 개의 분자가 상호작용하는 것이니까 두 개의 분자가 상호작용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A라는 입자에서 보게 되면 요 공간만큼이 되지만 B라는 입자에서 보면은 같은 공간만큼을 또 차지해야 되지. 네. 그러니까 상호작용에 의해서 실제 공간에 차지하는 배제 부피는 하나 입자 하나 계산할 때 솔직히 실제로는 몇 번이 계산되는 거야? 두 번이 계산되기 때문에 그래서 2분의 1의 부피로 줄여드려야 돼. 알겠지? 그래서 전체 입자수 1몰에 대해서 아보가드로 문제 앞에서는 뭐 B가 어차피 1몰에 대한 기준이라고 1몰을 기준으로 한다고 했으니까 1몰의 입자수에다가 아까 전에 계산했던 입자 하나당 배제 부피를 계산하고 그것들이 각각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나타나는 계산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2분의 1을 갖다 우리가 해줘야 된다. 중복되는 만큼을 빼서. 그래서 B라고 하는 것은 그치? 몰당 1몰당 NB였잖아. NB였으니까는 B는 1몰당 기준이고 거기에 몰수를 곱해서 실제 부피를 계산한 거거든. 네. 이해돼? 식? 네. 그래. 그러면 됐어. 그래서 B 이퀄 2분의 1의 NA 이렇게 하고 그치?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우리가 계산했던 뭐야? 그치? 입자, 반지름 R인 입자 하나의 배제 부피지 이게. 네. 그치? 그래서 입자 하나당 배제 부피의 아보가드로수의 2분의 1을 한 게 B다. 1몰당의 B 값이다. 보정 상수이다. 그러니까 MB가 실제 입자 전체의 배제 부피를 얘기한 거지. 그러니까는 입자들을 뭐 어떤 특정 기체가 차지하는 공간 V에서 뭐를 다 뺀 거다? 배제 부피를 다 빼버린 거다. 입자들이 차지하는 공간 부피를 갖다 다 빼서 우리가 아보가드로의 반드르 발스의 식을 만든 거다. 부피 부분의 보정 부분은. 됐지? 네. 그래서 이제 정리해주게 되면 3분의 16의 NA 파이 R 세제곱이야. B가. 자, 파이 R 세제곱이 되는데 결국에는 여기서는 뭐 3분의 16과 아보가드로의 수 파이 이런 것들은 다 어떤 상수의 값이 되어지고 이 B는 뭐에만 의존하게 돼? 반지름 R에만 의존하게 되지? 네. 그치? 그래서 R의 세제곱에 비례해서 커지게 될 것이다. 자, 그러면 이 얘기는 결국 뭐야? 기체가 어떻게 되면 기체 입자 자체가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게 되는 거야? 그치? MB의 값이 증가해요. 그치, 증가. B의 값이 증가하는 거지. B의 값이 증가한다는 그러한 그 제시 문제에서 얘기한 그런 결과들을 이론적으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라는 얘기야. 알겠지? 그러니까 결론은 별거 아니야. 배제 부피의 계산에 있어서 B에 대한 정확한 어떤 개념을 하나 설정하고 이해하고 배제 부피를 계산한 데서 결국 입자의 R의 세제곱에 비례하기 때문에 입자의 크기가 커지면 그런 배제 부피에 대한 반영률이 더 커져야 된다. 이론적으로 그렇다. 그런데 그게 실제로도 그렇게 관찰된다. 알겠지? 네. 그걸 이제 설명한 거지. 됐지? 네. 자, 조금 특별한 내용이 들어있으니까 이 기체 파트에서부터 뒤로 가면 이제 이런 특별한 예시와 요소들이 조금 곳곳에 더 등장하게 돼. 그래서 내용들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분석해야 되는 요소들이 생기니까 그때그때마다 내용 기록이라는 이런 것들을 좀 확실하게 해놓고 특히나 이제 2과목에서 선택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지 못한 어떤 이론적 내용들 이런 것들은 꼭 같이 점검해 두시기 바래요. 아시겠죠? 네. 그래도 잘 안 되거나 하는 부분은 나중에 첨삭하거나 개인 질문 있을 때 하시고요. 아시겠죠? 네. 그래.